박도연 55은 서울가정법원 복도 끝 계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 쥔 서류. 이혼 확정 증명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14해의 결혼 생활이 고작 이 한 장으로 끝이 났다. 후련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후련한 걸까? 마지막 1년은 특히 지옥 같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 언쟁. 서로를 피하듯 마주치지 않으려는 시선. 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들. 서지연 45과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생활비나 아들의 학원 문제로만 채워졌다. 도장을 찍던 날. 도현은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구나. 그리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묘하게도 해방감을 주었다. 집에서 좋아하는 재즈를 크게 틀어도 밤늦게 캔 맥주를 마시고 그대로 두어도 잔소리할 사람은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괜찮아졌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3번의 봄이 지나갔다. 회사 집, 가끔 동료들과의 술자리, 단조롭지만 안정적인 일상. 부족함은 없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잡으려다. 길 건너 와인바 루체. 안쪽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의 조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자리. 거기 그녀가 있었다. 검은 실크 블라우스. 허리를 감싸는 얇은 벨트. 짧게 자른 단발끝이 어깨 위에서 살짝 튀어 오를 때마다 은은한 향이 흘렀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향해 살짝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는 모습. 서지연이었다. 내 아내였던 여자. 동시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치명적인 모습의 여자. 나는 사람들 틈에 숨어 그녀를 바라봤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한 채. 기억 속 장면들이 덮쳐왔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터져나온 입맞춤. 새벽까지 서로의 숨을 훔치던 침대 위의 손길. 식탁 위에서 웃다 멈춘 시선. 잊었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핏빛처럼 선명하게 가슴을 적셨다. 술집을 나선 그녀를 나는 무심히 따라 걸었다. 사람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오래전 우리가 살던 동네였다. 골목 끝. 회색 벽돌 빌라 앞에서 그녀가 멈췄다. 아직도 여기 사는구나. 가슴이 저리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스쳤다. 현관불이 켜지고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떠나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차가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불 꺼진 방. 나는 눈을 감아도 그녀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리움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뒤섞인 미련인지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아직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 다음 날 거울 속 내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빨리 뛰었다. 다시 만나야겠다. 이유도 방법도 아직 없었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다. 점심시간. 모니터 화면 속 글자가 흐릿해졌다. 휴대폰을 켜고 무심코 SNS를 열었다. 이름을 검색하는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다. 그러나 끝내 메시지 하나 보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다. 퇴근길. 신호등 앞에 멈춘 차 안에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말 저녁. 나는 괜히 성수동 골목을 배회했다.
누가 보면 산책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혹시라도 그녀의 그림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작은 꽃집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를 보았다. 가벼운 흰 셔츠에 청바지. 하지만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다. 훨씬 세련됐고 어딘가 날카로워진 눈매. 나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내 쪽을 한 번 돌아봤다.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자 감정이 터졌다. 웃던 얼굴, 울던 눈, 싸우다 멈춘 밤. 모든 장면이 현재의 그녀와 겹쳐져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그 밤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걸까? 밤이 깊어지고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내려가다 그녀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마지막 대화는 3년 전. 서류는 잘 정리됐어. 이제 각자 잘 살자. 그 말을 지우고 싶었다. 잘 지내라고 쓰고 지웠다. 그날 너 봤어. 라고 쓰고 또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껐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그녀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랑이든 욕망이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다시 불이 붙는다면 일요일 저녁 해가 지기 직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집 앞 골목에 서 있었다. 핑계는 없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 거리의 공기에 섞인 그녀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 어떤 날은 그녀가 창문을 열고 통화를 했고 또 어떤 날은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담배를 물고 먼 산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늘 그 창문에 머물렀다. 도현아, 너 뭐 하냐 진짜.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이렇게 강하게 다시 날 흔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걸, 그리워하는 걸, 그리고 마침내 마주쳤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그녀와 정문 앞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지. 그저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결국 소리쳤다. 지연아, 그녀가 멈췄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그때 와인바에서 봤어. 그 남자랑 있는 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래서 질투라도 난 거야.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나를 꿰뚫는 듯했다. 우린 끝난 지 3년이 넘었어. 도현 씨, 그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미친 듯이 질투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한때 내 아내였다는 사실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커피 한 잔 할래? 뜻밖에도 그 말이 나왔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말이 적었다. 커피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이 없었다. 예전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풀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마치 나를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경계를 그어놓은 표정이었다. 그 남자. 자주 만나 나는 꺼내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해버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대다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우리가 아직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아니, 그냥 네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잘 지내.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지내? 그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나와 있던 시간보다 지금이 낫다는 듯이.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우연히 널 보고 너무 놀랐어. 다시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 몰랐고, 그러게. 그냥 스쳐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날 따라왔어? 도현 씨?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위험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라. 그냥 널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런 감정 절대 오래 못 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앉은 채로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그랬다. 선을 긋기로 마음먹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였다. 그렇지만 그날의 눈빛과 말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런 감정 절대 오래 못 가. 그 말이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SNS를 찾아봤다. 독사진 속 어깨 위에 얹힌 한 남자의 손, 그리고 태그된 이름 최민석. 나보다 2~3살은 어려 보이고 다부진 체격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얼굴.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나보다 나은 남자에게 안긴 게 아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거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변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제자리였다. 며칠 뒤 일부러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았다. 예상대로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또 우연이네 그러게. 이 동네가 참 좁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내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도현 씨. 그 눈빛엔 질문보다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 담겨 있었다. 내가 변한 거 보여. 예전엔 내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았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오래전의 지연과 지금의 지연이 겹쳐 보였다. 도현 씨, 왜 이제 와서 나를 봐? 그 질문 속엔 원망과 어쩌면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냥 몰랐던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다시 보고 싶어질 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도전하듯, 시험하듯. 몰라.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은 그거면 돼. 그녀는 잔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얘기라도 하자. 가끔 그 말은 허락이었지만 조건부였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고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문자 몇 줄, 커피 한 잔, 밥 한 끼. 그녀는 경계와 허용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잡았다. 나는 그 선을 넘고 싶었고 넘지 않으려 애쓰는 그녀를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회사 앞에서 퇴근을 기다리는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 나는 차를 몰았다. 우산은 있었지만 그녀는 뒷좌석이 아닌 내 옆자리에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방울, 비에 젖은 셔츠 아래로 드러난 목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이 우리를 밀어내기보다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다. 도연 씨? 응, 그때 우리 왜 그렇게까지 싸웠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땐 널 몰랐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전부였나 보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차 안 유리창은 김으로 가득했다. 작은 숨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정적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마른 장작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번져 길게 늘어졌다. 차 안 공기는 묘하게 뜨겁고 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들어갈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송긋조차 닿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서로를 삼키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게 튀었다. 그 냄새, 예전의 비누향과는 다른 샌다루드와 와인의 은은한 잔향. 도현 씨, 우리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그런데 너도 멈출 생각 없잖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품에 안겼다. 숨소리 하나하나로 모든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오래 참아온 갈증처럼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 내 등 뒤를 감싸 안는 온기. 모든 것이 한때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욕망이 되었다. 침대 위,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 입술 사이를 오가던 숨결.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이혼도, 과거도, 그 남자도. 도현 씨? 이게 한 번이지만 진짜 마지막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입술 외엔 어떤 진심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밤은 우리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고
동시에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가 내 품에서 잠든 후 나는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몸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그녀에게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그녀를 가졌다는 기분에 취한 건지 알 순 없었다.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문자 알림. 이름은 최민석.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자고 있는 걸까? 내 전 아내인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여자와. 아침.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어났다. 마치 우리가 어젯밤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밤들처럼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익숙한 손길로 컵을 내밀었다. 도현 씨, 우리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그건 내 안의 질문이기도 했다. 지연아,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네가 떠나질 않았어. 근데 그게 사랑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솔직한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웃었다. 슬프게, 애틋하게. 나도 그래. 너를 보면 미운 마음보다 그때 그 향기가 먼저 떠올라. 무슨 향기? 당신이 나한테 처음 입 맞췄던 밤. 내 와이셔츠에 배어있던 비누 냄새. 지금도 가끔 생각나.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욕망은 가끔 추억을 사랑처럼 보이게 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뜨겁지 않게, 그저 따뜻하게. 그럼 욕망이든 추억이든 상관없어. 난 지금 너랑 있고 싶어. 그게 전부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길고 조용한 침묵.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름 없는 관계로 지냈다. 사랑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더는 부부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갔다. 주말 저녁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래? 카페 한쪽 구석.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거웠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민석 씨랑 정리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더라.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나를 이해 못해. 내 과거까지 끌어안을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럼 너는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있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내 옆에 있고 싶은 기분이야. 그 애매한 대답조차 나에겐 희망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도현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닐까. 겁나.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번엔 서로에게 너무 늦기 전에 말하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 당신 좋아해. 그게 사랑일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있는 상상은 죽어도 싫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관 앞.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아무도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다. 들어올래?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괜찮겠어? 응.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집 안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의 냄새는 달랐다. 비누향 대신 샌다루드와 와인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소피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곤 천천히 나에게 기대어 속삭이듯 말했다. 도연 씨, 내가 당신한테 안겼을 때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솔직히 너무 좋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의 우리가 더 솔직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망설임을 던졌다. 첫 입맞춤은 부드럽게, 두 번째는 떨리게, 세 번째부터는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움이 피부로 녹아드는 감정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말했다. 도현 씨, 나 무서워. 이렇게 돼버린 우리가.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지연아, 우린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제일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밤, 우리는 마치 처음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짧은 문자 한 줄, 잘 잤어, 응. 네 목소리 듣고 나니까 진짜 일어난 기분이야. 퇴근길. 그녀가 끓여놓은 된장국 냄새가 현관 앞까지 퍼져 있으면 나는 그 풍경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다시 돌아온 일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주어진 기회 같았다. 어느 저녁 그녀가 말했다. 이제 가끔은 네가 먼저 말해줘. 속마음 같은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지금 말할게. 너 없는 3년 동안 진짜로 내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네가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다시 사람처럼 숨 쉬는 기분이야.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예전보다 더 깊었다. 마치 잃어봐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처럼. 며칠 뒤 와인바 루체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도현 씨. 우리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땐
서로에게 진짜로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서로 눈치만 보고 말 안 하고 결국 그게 상처로 남았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번엔 안 그럴 거야.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내 퇴근 시간을 외웠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를 챙겼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다시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우리는 그녀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장면에 집중하던 그녀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댔다. 나. 가끔 겁나. 뭐가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또 예전처럼 될까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땐 우리가 서로 몰랐고 지금은 다르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도현 씨, 당신은 정말 날 다시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때 놓친 걸 되찾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야?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미련이었고 질투였고 욕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게 고마워. 그게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한참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웃었다. 그런 말 예전엔 못했잖아. 이제는 할 수 있어. 다신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날 밤 그녀는 나에게 안기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엔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대답했다. 부서져도 돼. 대신 이번엔 같이 주워서 붙이면 되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미안. 도현 씨.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냥 정리 안 된 일이 하나 있어서. 그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급히 나갔다. 며칠 뒤 약속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석 씨가 나 다시 찾아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그 사람 나한테 미련이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랑 나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 안 것 같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젠 경쟁이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경쟁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야. 그 말은 옳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나로 채우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그녀에게 연락이 없었다. 메시지도, 전화도. 그녀가 침묵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무너져 갔다. 예전에도 그랬다. 우린 다투는 대신 침묵했고
그 침묵이 쌓이다 결국 끝이 나버렸다. 참다 못해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너 괜찮아? 나 그냥 네가 보고 싶다. 보내고 나서도 오랫동안 답은 없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나는 결국 그녀의 집 앞에 섰다. 불 꺼진 창문, 인기척 없는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 씨?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연락이 없어서 혹시 다시 그 사람한테 간 건 아닌가 싶었어. 안 갔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조명이 켜지자 집안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목소리는 조금 격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다. 나 너무 무서웠어.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설레는데 또 한편으론 또 무너질까봐 또 서로를 다치게 할까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 오빠한테 흔들렸던 건 맞아. 근데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확신을 안 줬기 때문이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오히려 그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심스러움이 그녀에겐 불안함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나 이제 안 놓아. 무서워도, 불안해도 그냥 같이 가자. 우리 이번엔 말하자.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었다. 이제야 당신 같네. 그리고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감정은 욕망도 미련도 아닌 진심이었다. 우리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재결합이라고 불러도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는 상태. 다만 서로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일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아침 그녀가 먼저 잘 잤어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응. 내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일어났네 라고 답했다. 작은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퇴근길엔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국 냄새가 현관 앞까지 번져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주어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도현 씨, 나 요즘 가끔 생각해. 저녁 식사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갈라섰던 그 시간들. 그게 고마울 때가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감정도 몰랐을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모른 채 계속 같이 있었다면 아마 더 일찍 끝나버렸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영원히 남을 거야. 네 곁에.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지만. 그 순간의 고개의 끄덕임은 말보다 더 강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숨어 있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언제든 끝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그 불안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작은 거라도 바로 이야기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사소한 불만도, 두려움도 예전처럼 삼키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성수동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도현 씨, 우리 이렇게 가는 거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서로 알면 되는 거잖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중요한 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지키느냐잖아. 그녀도 웃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만 아는 이름을 하나 만들까? 그녀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어 올려 나와 부딪혔다. 잔 속에서 커피가 살짝 흔들리며 깊은 향이 퍼졌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된 것 같기도, 여전히 친구 같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였다. 그런데 그 평권 속에도 파문은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조금 늦게 퇴근해 그녀의 집 앞으로 갔다.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고개를 돌리자. 최민석이 서 있었다. 3년 전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도연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서로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사이로.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둘 다.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민석이 먼저 말했다.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민석 씨? 우리 얘기는 끝났잖아. 나는 아직 안 끝났어. 그 짧은 말이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다.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표정을 바라봤다. 그 표정 속에는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미안해, 민석 씨. 이제는 내 마음이 여기에 있어.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포기와 안도의 기묘한 섞임이 있었다. 그럼 잘 지내라. 그는 등을 돌려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숨을 내쉬며 웃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 한 병을 비웠다. 창밖에는 봄비가 여전히 내렸지만 방 안은 포근했다. 지연아, 혹시 우리 이 관계에 이름 붙일래?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봤다. 뭐라고 붙이는데 사랑. 그녀는 한동안 웃지 않았다. 그러다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사랑. 해보자. 이번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사랑이라고 불렀다. 장난처럼. 때로는 진심으로.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성수동 골목에는 푸른 나무잎이 무성해졌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다. 아무도 모르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가끔은 불안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도망치지 말자. 숨기지 말자. 놓지 말자. 나는 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특히 한 번 부서진 사랑은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서지면 우리는 같이 주워서 붙이기로 했으니까 어느 늦어른 밤 우리는 창문을 열어놓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이고 서늘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현 씨. 응, 고마워. 뭐가 다시 와줘서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야말로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다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걸. 시간은 우리를 바꿨고 상처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할 거였다.